나 혼자 남으면 난 못 견디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당신이 없어서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차라리 숨고 싶은 이야기지만 제가 입을 다물면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올해 67이고요.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학원 행정실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 출결 관리하고 학부모님들 전화 받고 장부 정리하고 그런 일들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시장도 천천히 보고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허해졌어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수영이었어요.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제 몸을 제가 붙잡고 있다는 느낌.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제가 좀 우쭐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꽤 잘 다뤘거든요. 수영 끝나고 카페 갈 때 다들 지갑 뒤적거리면서 카드 찾고 있을 때 저는 휴대폰으로 QR 결제를 탁 했어요. 미자 씨는 진짜 젊게 산다니까. 언니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칭찬 한마디에 허리도 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저는 집에서도 그랬어요. 사진도 앨범별로 나눠서 정리해두고 건강검진 결과도 찍어넣고 병원 예약 문자도 놓치지 않게 캘린더에 저장하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기계랑 더 친하네. 저는 대꾸했죠. 이게 다 우리 노후 준비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우리 노후를 지키려고 스마트하게 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스마트함이 제 노후를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건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에 수영 다녀왔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하나. 발신자 이름이 박정희로 떠 있었습니다. 아, 박정희 언니요. 수영장에서 제일 싹싹하고 친한 분이에요. 손주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죠.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자 언니, 우리 손주 돌잔치 초대장이에요. 사진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꼭 와주세요. 그 아래 파란색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의심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돌잔치야? 시간 참 빠르네.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쩍. 한두 번 깜빡이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뜨고 꺼졌어요. 왜 이러지? 저는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해봤어요. 다시 눌러봤는데도 똑같았습니다. 아, 내 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다시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여러분, 이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았습니다. 아침에 완충했는데
점심도 안 돼서 50%가 됐어요. 그리고 가끔 화면이 혼자 꺼졌다 켜졌습니다. 앱이 저절로 실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또 넘겼어요. 기계도 나이 먹나 보네. 배터리 수명이 다 됐나?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 이미 누군가가 제 휴대폰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제 연락처를 보고, 제 사진을 보고, 제 갤러리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말수 적은 사람이 더 조용해지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탁 내밀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분, 아내분이 수영 강사랑 밤에 통화하는 거 아세요? 증거 있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장난 아니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참 사람을 한 번에 얼게 만들더군요. 당신 밤에 누구랑 통화해? 남편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섭습니다. 나 밤에 누구랑? 저는 억울해서 말이 꼬였어요. 수영 강사.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여보, 내가 그 나이에 무슨... 근데 말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면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믿지 않는 얼굴을 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할수록 더 수상해 보이거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문자를...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계정. 그냥 숫자만 나열된 이름이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 한 장. 수영장 출입구 앞에서 제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고 옆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이거 합성이네. 저는 바로 알았어요. 근데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 재생 시간 19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집에는 남편이랑 싸웠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양도 숨소리도 제가 말을 끊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치매가 온 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파일 따님 시댁 단톡방에 올릴까요? 아니면 남편분 친구들한테 뿌릴까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어요. 딸 시댁에서 저를 뭐라고 볼까? 동네 사람들 입에 제가 오르내릴까? 남편이 제 얼굴을 영영 못 보게 될까? 그 공포가 저를 삼켰습니다. 범인은 바로 요구했습니다. 300만 원. 지금 보내세요. 그러면 이 파일 전부 삭제합니다. 30분 안에 안 보내면 바로 퍼뜨립니다.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런 계산만 돌았습니다. 300만 원으로 딸 시댁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300만 원으로 남편이 저를 의심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망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공포의 크기가 판단을 삼켜버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때 화면에 팝업이 하나 떴어요. 원격 지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범인이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승인하세요. 제가 안전하게 처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요. 지금 시간 없어요.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 두 번째 칼입니다. 생각을 잘라버려요.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저는 눌렀습니다. 승인.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 화면이 제 손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계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금액이 찍히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뜨고 저는 옆에서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통장을 남이 제 눈앞에서 털어가는 걸 보는 느낌.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파일 삭제 완료했습니다. 더는 연락 안 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불행히도 맞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통신사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고객님의 번호 이동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 완료까지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왜냐면요, 그 사이 범인이 원격으로 들어와서 알림을 지워버렸거든요. 저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켰는데 이상했습니다. 안테나가 사라져 있었어요. 상단에 SOS만 떠 있었습니다. 문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됐어요. 왜 이러지? 저는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해봤어요. 유심을 빼서 다시 꽂아봤어요.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집 전화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고객님 명의로 어제 오후 4시 12분에 알뜰폰 번호 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 인증도 완료되었고요. 네, 제가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안 했어요. 해킹이에요. 사기예요. 상담원은 조심스럽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인증 절차를 통과하셨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인증번호 입력하셨고 승인도 완료되셨습니다. 이건 고객님이 직접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했다. 그 네 글자가 저를 가뒀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넘어가면요.
그 번호로 오는 모든 인증 문자, 승인 문자, 확인 전화, 전부 범인이 받습니다. 은행, 카드, 대출, 보험, 증권. 요즘은 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하잖아요. 즉, 제 통장 문을 여는 열쇠를 범인에게 통째로 준 겁니다. 제 손으로.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직원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제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어제 이상한 거래 있었는지. 직원분이 제 신분증을 받아서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거래가 많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래 내역서가 출력되어 나왔어요. 종이가 길게 계속 나왔습니다. 예금 해지, 적금 해지, 자동이체 변경, 그리고 신용대출 실행. 총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억 1천만 원, 예적금 2억 5천, 신용대출 6천만 원. 하룻밤 사이에 제 평생이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분이 놀라서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물 한 잔을 주셨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 빨리 하셔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으로 세탁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어요. 은행 상담실에서 모르는 직원 앞에서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직원분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고객님, 갤러리에 신분증이나 통장 사진 저장하셨죠? 네. 그게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과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제가 조심하지 않은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물었어요. 얼마야? 짧은 두 글자.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달달 떨렸어요. 얼마냐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3. 제가 겨우 말했어요. 대출까지. 됐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이 제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당신이 눌렀지? 당신이 승인했지? 당신이 비밀번호 쳤지?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노후를 당신 손가락 하나로 날렸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로요. 67 나이에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누나 집 갈 거야. 여보, 제발. 가지 마. 제가 남편 팔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지금 당신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노후가 망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일해야 돼. 이 나이에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도 절망이 더 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어요. 그 소리 뒤에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만 들렸어요. 또, 또, 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어요.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가 사라지는 소리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성 파일이 AI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습니다. 목소리 몇 초만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증명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송금은 고객님이 직접 하셨고 원격 승인도 고객님이 누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속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걸로 기록돼 있어서 은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코인으로 세탁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솔직히 회수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5%.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갤러리에 신분증, 통장, 카드 사진, 저장하신 건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하셔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과실, 또 그 말, 제가 몰랐어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갤러리에 그런 사진 저장해 두세요. 편하니까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지했던 거구나. 그날부터 며칠은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먹통, 번호는 남의 손에, 은행은 본인 인증이 됐다. 통신사는 취소가 어렵다. 저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저는 중고 폴더폰을 하나 샀습니다. 3만 원. 화면도 작고 사진도 못 찍고 인터넷도 느리고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폴더폰이 저를 살렸어요. 적어도 전화는 되니까요. 적어도 문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개통하지 못하게 차단했어요. 그리고 갤러리를 싹 정리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카드, 여권, 사진으로 찍어둔 모든 것들을 전부 지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움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나이에 왜 링크를 눌러? 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조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부끄러워서 숨으면 범인만 좋아합니다.
다음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저는 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7.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경력이, 건강이, 면접 때마다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 있으려면 제가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결국 찾은 곳이 요양원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하고 반찬 담고 정리하는 일. 시급은 높지 않았어요. 하루 5시간, 주 5일.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첫 출근하던 날 새벽 공기가 그렇게 차가운지 몰랐어요.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손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이 손에 닿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버는 돈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 그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나? 딱 그 한 줄. 저는 그 문자를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화가 풀린 건 아니겠죠.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당신은? 그렇게 문자가 조금씩 오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해? 요양원에서 일해. 주방 보조. 한참 뒤에 답이 왔어요. 몸은 괜찮나? 응, 괜찮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들어와도 돼?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응, 들어와.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저녁 먹을래? 응. 저는 부엌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먹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일 구했어. 경비, 아파트 경비. 그래, 둘이 벌면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남편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번호를 잃고 돈을 잃고 남편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국을 데웁니다.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식사를 돕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많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가족 이름이어도 친구 이름이어도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휴대폰 갤러리에 신분증, 통장, 카드 사진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지우세요.
원격 지원, 원격 제어 같은 승인 창이 뜨면 무조건 멈추세요. 아무리 급해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시간 없다. 지금 당장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이런 문자 하나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멈춰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폴더폰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합니다.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그래도 이겨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